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전략 중에 그 MVC 마케팅이랑 열혈 팬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그 MVC 마케팅이랑 그리고 이 열혈 팬 전략이라는 건데요. 한 편 한 편 나눠가지고 MVC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열혈 팬 전략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MVC 마케팅 그리고 MVC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MVC 마케팅이란 잠복이라는 뜻이 매복이란 잠복이라는 뜻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올림픽이나 이런 공식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님에도 광고 문구를 약간 통해 가지고 마치 진짜 약간 오피셜한 후원 업체인처럼 소비자한테 인식을 하고 매복을 하는 광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올림픽이나 이런 공식 대회 그리고 진짜 유명한 셀럽 그리고 진짜 유명한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략 동기로는 대회나 이벤트 그리고 그 사람의 인기 아니면 밈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노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VC 마케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키인데요. 이 나이키는 마케팅하면 연관이 조금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제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1980년대부터 그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나이키랑 리복이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1995년부터는 나이키랑 리복이 이 스니커즈화를 품목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나이키가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확실한 수단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이 올림픽이라는 공식 대회를 이제 마케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1999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는 리복이 됩니다. 네. 5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는 728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이키는 애틀란타 올림픽의 그 공식 스폰서는 아니지만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이키를 확실히 각인시켜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MVC 마케팅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의 1999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타깃은 830만 장의 티켓, 그리고 TV 최고 시청자로는 3,970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어떤 MVC 마케팅 전략을 짰냐면요. 첫 번째로 나이키의 고객을 운동선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라고 재정의를 했고,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되게 과감한 슬로건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You don't win silver, you lost gold. 너는 은메달을 딴 게 아니야. 너는 금메달을 놓친 거야. 라는 되게 도발적인 슬로건을 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이 가진 약간 승리의 명예랑 그리고 경쟁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런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는 이제 포스터라든지 5개 광고판 그리고 TV 광고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고 있는 신발을 이제 되게 과감한 디자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나이키가 올림픽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소비자로 하여금 올림픽과 나이키가 약간 연결되었다고 믿게 만들었고요. 이런 5개 광고판은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계속 지속적인 노출만으로는 이 MVC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촉매제가 있었는데 이 마이클 존슨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200m랑 400m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발인데 나이키가 이 3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마이클 존슨한테 골든 스파이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200m, 400m의 육상을 금메달을 딴 거야.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랑 사진을 찍는데 금메달이랑 골든 스파이크를 들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슬로건이랑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 You don't win silver랑 You lost gold 이런 브랜드 캠페인의 메시지랑 그 금메달이랑 이런 촉매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올림픽이랑 나이키라는 존재를 이제 완전히 연결을 시켜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나이키가 이겼죠. 마케팅 비용으로 나이키는 3,500만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리복은 그냥 스폰서십 비용만으로 5천만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한 매체에서 공식 후원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뭐 나이키가 1등은 아니지만 리복보다 6% 앞서게 나이키를 인식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화 시장 점유율을 38%까지 올리고 그리고 4분기 매출액이 1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6%까지 오르는 약간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거대 기업 말고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유명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감이 소비자들이 있을 때 연관을 해가지고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으로는 이벤트가 시작 전에 24시간이나 48시간 전에 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로는 이벤트의 약간 비공식적인 이슈라든지 뒷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예상 결과 그리고 약간 스포일러성 유머들을 좀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런 참여형 콘텐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승부를 예측해보세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벤트 진행 중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약간 소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이벤트가 끝나고 이런 개별적인 선수나 팀의 선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은 어저께 되게 핫했던 이벤트는 이제 롤드컵이겠죠. 뭐 페이커 선수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시고 T1이 이기면은 T1이 승리하면은 우리 제품 몇 개 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MBC 마케팅을 최소화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는 밈이나 이런 상황 같은 거를 패러디화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타깃 이벤트나 그런 좀 요즘 유행하는 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뭐 시상식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있는 것 중에서 분들이 관심이 최고적인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 밈이 된 상황을 조금 똑같게 연출을 하되 이런 주요 소품이나 배경을 이제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여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만들고 그 이벤트에서 나온 약간 유행어라든지 자사 제품의 슬로건이나 광고 카피를 약간 조금 베낀다고 하면 카피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커의 약간 쉿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겁니다. 광고 포맷이나 포맷 매너를 이게 최대한 따라하게 근대 자사 제품의 메시지를 삽입을 해가지고 약간 좀 차별화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는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1시간 이내에 그런 패러디나 쇼폼이나 짤을 제작을 해가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뿌립니다.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콘텐츠를 제공을 하던지 아니면 좀 만들어 제작해달라고 미리 좀 말을 하던지 해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과 연결을 해가지고 패러디를 하도록 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산을 하려면은 좀 어그로를 끌어야겠죠. 그러면은 관련 뉴스라든지 아니면 SNS 게시물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자사 제품이랑 브랜드랑 관련되어 있는 재치 있는 약간 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좀 더 노출의 빈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마케팅은 이런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약간 소비자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 마케팅은 규제를 약간 피하면서도 소비자의 기억 속에 좀 오래 남는
재치 있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